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물어봤던 걸 또 물어볼 때,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볼 때 있으시죠? 도대체 아이들은 왜 그러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 아는 것을 또 물어볼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답하고 때로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교형 카페에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블로그에도 아이들의 네버엔딩 질문에 답하는 법이라는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소개된 글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목, 아이들은 원래 그렇다. 처음에는 몰라서 물어본다. 다음에는 이미 알게 된 자신의 지식을 반복해서 묻는다. 묻고 묻고 또 물으며 자신의 지식을 확인한다. 엄마의 답을 예측하고 예상한 답이 나왔을 때 만족감, 성취감, 기쁨을 느낀다. 굳이 묻지 않아도 될 질문들을 하며 부모에게 확인받고자 한다. 이를 이론적으로는 확인부가 의문문이라고 한다. 네. 이 확인부가 의문문이라는 것은 그 질문의 내용이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동 발달을 배울 때 확인부가 의문문이라는 것이 언어 영역에서 꼭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왜 있을까요? 아동 발달서에 왜 있을까요? 아동 발달 이론을 배울 때 왜 확인부가 의문문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발달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을 확인받고자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부모님으로부터 확인받을 때 아이들이 어떨까요? 어깨가 쓱 올라가면서 자신감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내가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잘 모르고 뭔가 확신이 없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누구한테 물어봐요?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그때 부모님이 맞아 맞아 아이가 물어볼 때마다 긍정적으로 반응해 준다면 아이는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이렇게 아이들은 처음에는 모르는 것을 물어봐요. 그 다음은 아는 것이 불확실할 때 확인받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부모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 알고 있구나. 지금 잘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께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긍정적인 반응을 해준다면 아이들의 자신감, 만족감, 성취감이 높아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런 아이가 물어볼 때 부모님이 그것을 인정해주고 확인시켜주면서 부모님의 권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확신을 주면 어때요? 의지하고 싶잖아요. 당연히 부모님의 권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평상시에는 아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당연한 거고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아까 물어봤잖아. 왜? 맞아. 이런 식으로 그냥 대답을 하면 내가 뭔가 궁금한 게 있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부모님은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건 뭐예요? 아이도 이미 알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맞아. 그래, 네가 생각한 게 맞아.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 많이 컸는데 이런 관점에서 위에서 아이의 답을 격려해주는 이런 상호작용을 해준다면 부모님의 권위가 쑥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아이들을 관찰해보고 이제 우리 딸하고도 상호작용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아이들이 이 아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나 또는 처음에 물어볼 때는요,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왜? 또 물어봤잖아.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특히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즐겁게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줘요. 이거 뭐야? 이렇게 말 못할 때부터 물어보죠. 이거 뭐야? 물어봤을 때 그게 뭐? 몰라. 이렇게 대답하는 부모님 없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이게 뭐야? 했을 때 이건 사과? 아이가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표정과 목소리로 긍정적인 반응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아이는 더 물어보고 싶어요. 이건 뭐야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때 부모님이 반응해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이는 내가 물었을 때 부모님이 대답을 해주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재미있게 반응해 줬다면 아이는 그걸 놀이로 인식합니다. 저희 딸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손 씻을 때마다
그 핸드워시 냄새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나는 이 냄새가 좋은데 아빠는 싫대? 아빠는 싫대. 아빠는 오렌지 향이 싫대. 아빠는 파우더 향이 좋대. 그냥 한번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아빠는 왜 싫대? 그래서 제가 몰라 아빠는 왜 싫을까? 우리들은 이거 좋은데 그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목소리를 재밌게 하면서 몰라 우리만 씻자 우리는 이 냄새가 좋은데 아빠는 왜 싫을까?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손 씻을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이 냄새가 좋은데 우리는 이 냄새가 좋은데 아빠는 왜 싫대? 그래서 저는 또 그 전날 상황이 생각나니까 글쎄 모르겠다. 우리는 좋은데 아빠는 왜 싫을까? 아빠는 이게 싫대. 그냥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루에 우리 손 몇 번씩 씻게요? 손 씻을 때마다 아이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게 놀이가 된 거죠. 그 즐거운 내가 뭔가 물어봤을 때 부모님이 기쁘게 반응해 줬었던 그것이 기억이 나서 아이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처음에는 아이가 모르니까 그냥 나도 기분이 좋을 때 재밌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100번 물어보면 100번 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현명하게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무언가 질문을 할 때 그것이 같은 것을 물어보는 거라도 가장 좋은 거는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꼭 정답을 말해줘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이가 질문했을 때, 나는 너의 질문을 좋아해. 나는 너의 질문을 적어도 싫어하진 않아. 가장 좋은 건, 너의 질문에 답할 준비가 돼 있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긍정적인 느낌을 주면 가장 좋습니다. 엄마, 이 냄새를 아빠는 왜 싫어한대? 라고 했을 때, 글쎄, 왜 그럴까? 그냥 목소리만 이렇게 해줘도 답을 주지 않아도 아이의 질문에 긍정적인 반응이 되잖아요. 이 정도만 해줘도 좋아요. 그런데 아이가 매번 같은 걸 물어볼 때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이미 나는 충분히 대답을 해줬다면, 엄마 이거는 무슨 냄새? 아빠는 왜 싫어한대? 글쎄 왜 그럴까? 그러게 하면서 좀 적극적이지 않게 좀 영혼 없이 어쨌든 반응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딸이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게 요일이에요. 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목요일인데 그러면 이미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럼 내일 모레는 어린이집 가요? 안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목요일에 내일 모레면 뭐예요? 토요일이죠. 그러면 어린이집 안 가네. 그럼 예 이렇게 어린이집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뭐 학교 다닐 때 맨날 학교를 즐겁게 가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냥 가는 거죠. 가면 즐거운 일이 생기는 거죠. 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엄마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물어볼 때 좀 대답하기 싫어. 조금 피하고 싶어. 그러면 내일은 무슨 요일이지? 토요일. 뭐 예 그러면은 반응을 좀 줄이면 돼요. 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내일은 어린이집 가요? 안 가요? 그러면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안 가지. 자 우리 보리차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보리차 먹고 싶지 않아? 목말리지 않아? 우리 뭐 쉬하러 갈까? 이런 식으로 다른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주면서 그 어떤 물어보는 거에 있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쵸?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고 특히나 이게 뭐 즐겁게 끝나면 좋은데 어떤 갈등 상황에 대한 걸 자꾸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즐겁게 대화해 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집안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손님이 왔다든지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없을 때는 거부적으로 좀 나중에 얘기해. 지금 그만 물어봐. 몇 번 물어봤어?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에게 대답해줬던 것, 아이가 질문한 것과 부모님이 대답해줬던 것을 한 번 더 표현해줍니다. 젤리야, 지금 우리 손 씻고 있는데 아빠가 이 냄새는 별로 안 좋아한대, 그치? 그리고 아빠는 뭐 좋아한다고? 파우더 향을 좋아한대.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거 손을 씻는데 물어보면 엄마는 이거 손 씻고서 빨리 간식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그걸 할 수가 없네. 젤리는 이거 좋아해, 그치? 맞아.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파우더 향으로 사자. 이제 요거는 그만 물어봐도 돼. 그치? 이거 계속 물어보면 우리 간식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맞아. 그래, 우리 간식 먹으러 가자. 이 얘기는 이제 그만. 딱 이렇게 한계 설정을 해주세요. 그런데도 아이가 예를 들어서 칭얼거리면서 뭐 어린이집 언제 가요? 뭐 이런 주제라면 계속 물어보고 한다면 조금 더 단호하게.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목요일이야. 내일은 금요일. 내일은 어린이집 가, 안 가? 가. 맞아. 토요일은 어린이집 가, 안 가? 맞아.
알고 있지?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인 거 알고 있지? 토요일은 안 가는 거야. 이제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제 이 얘기는 그만하자. 엄마는 젤리하고 더 재밌는 얘기,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우리 뭐 해볼까? 다른 얘기 뭐 해볼까?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계속 들어주다가 나중에 갑자기 화를 내면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르는 걸 물어볼 때도 있죠. 그쵸? 모르는 걸 반복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님이 모든 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엄마, 왜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책을 보면서 정확한 지식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엄마가 딱 어떤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책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이가 한 질문을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거예요. 글쎄, 왜 그럴까? 이렇게. 이거 제가 블로그에도 네버엔딩 질문에 답하는 법이라고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 덤앤더머 대화라고 엄마 1 더하기 1은 왜 2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1 더하기 1이 뭐야? 2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뭘까? 둘. 맞아.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서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아이가 물어보는 걸 그냥 똑같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덤앤더머 대화라고. 애벌레가 왜 나비가 될까? 그러면 애벌레가 크면 나비가 되니까 그렇지? 그냥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또 물어본다면 글쎄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지 엄마랑 같이 찾아볼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아이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법 여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 줘야 되는 건지 좀 부모님도 현명하게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아이의 본능적인 발달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매 영상마다 이제 코칭 사례들을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물론 아이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요. 뭐 너무 이렇게 질문해서 너무 피곤해요.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진 않습니다. 다른 어떤 갈등 상황과 문제 상황들로 오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남편하고 얘기를 못해요. 뭔가 말하려고 하면은 끼어들어서 계속 얘기해서 대화가 진행이 안 돼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고민으로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큰 아이들, 한 6세 이상의 아이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보면은 부모님이 좀 아이에게 반응성이 낮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양육태도 검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아이가 평상시에 어떤 간단한 질문들을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반응을 못 해줬다든지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피드백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모님에게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뭔가 내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부모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제서야 부모님에게 반응이 오기 때문에 아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습이 된 거죠. 한 번 물어보고 짧게 물어봤을 때 반응이 온다면 그 정도만 물어봐도 되는데 내가 여러 번 물어보고 반복해서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야지만 그제서야 부모님이 뭔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아이에게 반응을 해주니까 아이는 그게 학습이 돼서 더 계속 부모님에게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이 곧 사랑이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아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능보다 훨씬 더 이전에 충족되어야 할 아이들의 첫 번째 과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많은 질문을 던졌을 거고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고민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또는 좀 그만 좀 질문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을 텐데요. 네,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요.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과정,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 아이도 그렇고 우리 집에 있는 젤리도 그렇고 매일매일 궁금한 게 많고요. 그래서 많은 질문들을 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는 점만 우리가 알아도 좀 육아 피로도가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영상을 본 이후에는 일단 첫 번째 긍정적으로 반응해준다. 네. 짧게 반응해도 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해준다. 두 번째, 조금 피로하다면 약간 영혼 없이 아이가 했던 말을 반복하면서 반응 정도만 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좀 갈등 상황에서 칭얼거리면서 질문을 한다면 단호하게 한계 설정을 해준다. 어떻게? 아이가 질문했던 것과 부모님의 답을 한 번 더 짚어주면서 설명하면서 자, 이제는 그만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질문할 때 좀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횟수가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입니다. 댓글로도 계속 의견 주시면 제가 영상 만들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더욱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